안녕하십니까. 2학년 1학기 1단원 세 번째 소담원 이온 내신숙숙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이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온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원자랑 다른 점이 있었어요. 원자 같은 경우에는 원자 핵의 핵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가 같았던 반면에 핵 전하량의 절대값과 그리고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 즉 전자 개수가 서로 같지 않은 것을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의 개수가 부족하면 마이너스가 부족해서 양이온, 그리고 전자의 개수가 더 많다면 양이온, 음이온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고 있는 상태로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했는데 이온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1번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전하를 띠는 입자이다 그랬는데 플러스 전하를 띠면 양이온이 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 음이온이 됩니다. 따라서 2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서 5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된다 라고 했는데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하량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음이온이 되죠. 그래서 3번은 오답이 됩니다. 4번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라고 했는데 전자를 잃는다는 것은 마이너스가 줄어든다, 다시 말해서 플러스가 늘어난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전하를 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4번도 오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 양이온은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커야만 플러스가 나오겠죠. 따라서 5번도 오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오른쪽과 같은 이온식으로 표현하는 이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황인데 이 마이너스 임으로 음이온이 되고 음이온의 이름을 붙일 때는 땡화이온이라고 바꾸어서 불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따라서 이 이온의 이름은 황화이온이 되고요. 전자의 개수가 양이온의 핵 전하량보다 2개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원자 번호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황이 16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핵 전하량은 플러스 16인 반면에 그거보다 전자의 개수가 더 많다는 것이니까 2개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18개가 됩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1번에 황이온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황화이온이라 해야 맞습니다. 이번에 전자의 개수는 14개이다 라고 했는데 18개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3번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18이 아니라 플러스 16입니다. 그래서 3번도 오답입니다. 4번 원자가 전자 2개를 잃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2개를 얻어서 형성이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5번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작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A 원자와 B 원자가 이온이 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에 A 원자에서 A 이온으로 넘어갈 때 전자가 2개 나가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러므로 A 이온은 A, E 플러스다, 즉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나의 경우에 B 원자의 전자 1개를 얻었기 때문에 음이온이 되는 상황이고 B 이온의 이온식은 B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것을 알고 있는 상태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 이온은 양이온, B 이온은 음이온이다 그랬는데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A 원자는 전자 2개를 잃어서 A 이온이 된다. 그렇죠. 전자 2개를 잃어서 이가에 양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2번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B 원자는 B 이온보다 전자의 개수가 1개 더 적다라고 했는데 B 원자보다 전자 1개를 더 얻어서 형성된 B 이온이 음이온이므로 3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 A 이온은 A E-, B 이온은 B 플러스로 나타낼 수 있다 했는데 전하량이 바뀌었습니다. A 이온은 전자 2개를 잃었으므로 A E 플러스라고 해야 맞겠고 B 이온도 전자 1개를 얻었으므로 B 마이너스라고 해야 맞겠죠. 그래서 4번이 오답이 됩니다.
5번 가와 나에서 원자 핵의 전하량은 모두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핵 전하량은 변하지가 않고 오직 전자가 나가고 들어가는 것으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원자가 이온이 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컨대 원자 A라고 한번 해보면 A에서 전자가 하나 나와서 이온이 형성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 플러스 이온이 된다, 즉 양이온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형성이 되었다는 것은 보기 중에서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을 찾아달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간단하게 5번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두 가지 이온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였고, 지금 가에 보시면 플러스 3의 전하량을 띠고 있으므로 가가 리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플러스 9이므로 플로린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전자의 개수를 보시면요, 리튬은 원래 전자가 3개 있었어야 되는데 전자가 2개밖에 없으므로 전자가 1개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Li 플러스가 되며 양이온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나에서의 전자 개수를 세보시면 총 10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뜻은 전자가 원래 9개여야 되는데 하나 더 많아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F-가 되며 이온이 되겠죠. 이걸 알고 있는 상태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는 원자일 때보다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크다라고 했는데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같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니은 나는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형성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죠. 나는 음이온이므로 전자를 얻어서 형성된 것이 맞습니다. 디귿 가와 나가 띠고 있는 전하의 종류는 다르다 라고 했는데, 가는 플러스 전하 그리고 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므로 서로 다르게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찾으시는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표는 몇 가지 이온을 이루는 원자 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핵 전하량은 곧 원자 번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4번 베릴륨이 되겠고요, 8번 산소, 9번 플로린, 11번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의 개수를 보시면 가에서 베릴륨이 전자의 개수가 2개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B, 2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 있겠고요. 나에서는 전자가 2개 많습니다. 따라서 O, 2 마이너스, 즉 산화 이온이 되겠습니다. 다의 플로린 전자 원래 9개여야 되는데 10개로 하나 늘어났죠. 따라서 F 마이너스고 플로르화 이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트륨은 전자가 11개였어야 되는데 10개이므로 Na 플러스, 즉 나트륨 이온이 되겠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1번 가는 음이온이다 라고 했는데 양이온이죠. 2번 나는 전자를 2개 잃었다 라고 했는데 전자 2개를 얻었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3번 다는 원자가 전자를 9개 가지고 있다. 그렇죠. 지금 이온 상태에선 전자가 10개입니다만 원자일 때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핵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9개를 가지고 있다는 맞는 손지가 되겠습니다. 4번 라는 전자를 1개 얻어서 형성된 양이온이다 라고 했는데 전자를 1개 얻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양이온이 아니라 음이온이 되겠죠. 5번입니다. 나다 라는 전자의 개수가 동일하므로 같은 이온이다 라고 했는데 전자의 개수가 동일하다는 것은 같은 이온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이온 또는 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핵 전하량이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였으므로 찾으시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원자가 전자를 가장 많이 잃어 형성된 이온은 이라고 했습니다. 전자를 잃었으므로 양이온이 되고요, 가장 많이 잃었다는 것은 플러스 값이 가장 큰 것을 골라달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플러스 값이 가장 높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니까 바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이온식과 이온의 이름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단순 암기사항이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고, K 플러스는 칼슘 이온이 아니라 칼륨 이온이 되겠습니다. 다음 Cl 마이너스는 염화 이온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SO4E-는 황화 이온이 아니고 황산 이온이 됩니다. NH4+는 암모니아 이온이 아니고 암모늄 이온이 되죠. 마지막으로 OH-는 수산화 이온이 맞습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간이 전기 전도계에 전극을 담가 전기가 통하는지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정하는 것은 순수한 물, 즉 증류수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이고, 설탕의 경우에는 설탕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온 음료와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경우에는 전기가 통하겠죠. 이온 음료는 이온을 포함하고 있고 염화나트륨 수용액 역시 이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1번 증류수와 설탕 수용액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이온 음료는 전기가 통한다 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우리가 다른 말로 전해질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이것도 기억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증류수에 질산칼륨을 조금 녹이면 전기가 통한다 라고 했는데, 질산칼륨에는 이온이 있습니다. 칼륨도 양이온이고 질산이온도 음이온입니다. 따라서 전기가 통하고 이런 물질을 방금 전해질이라고 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 설탕 수용액의 농도를 진하게 하면 전기가 통한다 그랬는데, 설탕이 있든 없든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의 선지는 오답이 되겠습니다. 5번에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이온 음료에는 전하를 띠는 입자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온이라고 부르고요. 맞는 선지가 되겠죠.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전원장치를 연결하였을 때의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극 방향으로는 양이온이 끌려가게 되고요, 플러스 극 방향으로는 음이온이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염화나트륨에는 나트륨 이온이 들어있고요, 염화 이온도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나트륨 이온인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음이온인 염화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게 되겠죠.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나트륨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염화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간다 했는데 반대로 말을 했죠. 그래서 기억은 오답입니다. 니은 나트륨 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염화 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라고 했는데, 그렇죠. 나트륨 이온은 양이온, 염화 이온은 음이온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정답입니다. 디귿, 이 결과를 통해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전기가 흘렀는데 이동을 한다는 것부터가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정답이 되며 찾으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되게 중요한 탐구 문제죠. 그림과 같이 질산칼륨 수용액을 넣은 페트리 접시에 전원장치를 연결하고 황산구리2 수용액과 과망가니즈산 칼륨을 떨어뜨렸더니 파란색은 왼쪽으로, 보라색은 오른쪽으로 이동하였다 라고 했고, 그림에 보시면 황산구리 수용액은 파란색을 띄었고요,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은 보라색을 띄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화학식들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질산칼륨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요, 질산칼륨의 화학식은 KNO3 이렇게 적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이온이죠. K 플러스 칼륨 이온과 NO3 마이너스 질산 이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황산구리2 수용액은 CuSO4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는 Cu2+, 즉 구리 이온과 SO4E-, 즉 황산 이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망가니즈산 칼륨 용액은 KMnO4 이렇게 화학식을 쓰게 되고요, 칼륨 이온과 MnO4-, 즉 과망가니즈산 이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이 양이온이고 오른쪽이 음이온이므로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게 되고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구리의 파란색이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갔으므로 파란색을 띠는 물질은 구리 이온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반면에 과망간이지산 칼륨 수용액의 보라색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였으므로 보라색을 나타내는 물질은 과망간이지산 이온, 즉 음이온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상태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파란색 성분은 구리 이온이다 했는데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보라색 성분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라고 했는데 이 역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칼륨 이온, 황산 이온, 질산 이온은 이동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색이 있는 물질은 이동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 색이 없다고 해서 이동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온인 이상 전류를 흘려주면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으로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3번은 오답입니다. 4번 전극의 위치를 서로 바꾸면 파란색은 오른쪽으로, 보라색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파란색이 왼쪽으로 이동했고 보라색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는데 전극의 위치를 바꾸면 당연히 이동하는 방향도 반대가 되어 맞습니다. 5번 보시면 질산칼륨 수용액은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역시 맞는 말이고 이전 문제에서 말을 했듯이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을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한다. 이것도 기억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반응이라고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앙금 생성이죠. 우리가 외웠던 반응식 중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이 어떤 것인가를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는 염화이온이 있고요. 그 다음 질산은 수용액에는 은이 있으므로 생성되는 물질의 앙금은 AgCl 앙금이 됩니다. 염화은 앙금이 되고 앙금의 색은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되겠죠.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앙금이 생성된다 그랬는데 정답입니다. 생성된 앙금의 이름은 염화은이 맞죠. 3번 생성된 앙금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우리가 불용성이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4번 나트륨 이온과 질산 이온은 반응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응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액 속에 남아있게 되고요. 이러한 이온들을 우리가 구경꾼 이온이다 이렇게도 말을 한다고 했었죠.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여러 표현들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5번 혼합 용액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전류가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이온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경꾼 이온이 엄연히 남아있잖아요. 그러므로 전류가 흐르는 것이 맞겠죠. 따라서 5번의 선지는 오답이 되겠고 찾으시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몇 가지 물질을 녹여 만든 수용액을 반응시켜 앙금 생성 반응 여부를 관찰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앙금 생성 반응을 암기를 한 것을 바탕으로 어떤 앙금이 생성되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어떤 감이 조금 있어 주셔야 되겠죠. 자, 먼저 하나씩 보시면 탄산칼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에서는 바로 탄산과 칼슘에 의한 앙금이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생성되는 앙금은 CaCO3 탄산칼슘이 되고 이는 흰색 앙금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 수산화칼슘과 질산나트륨 사이에선 생성될 수 있는 앙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앙금 생성이 되지 않고요. 염화나트륨과 질산고리 수용액 역시 생성되는 앙금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산은 수용액과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는 염화은이 생성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화학식은 AgCl 앙금이 생성이 되고 앙금의 색은 흰색이 됩니다.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을 골라달라고 하였으므로 정답은 가와 라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미지의 수용액과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을 혼합하여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가와 나에 합쳐서 다가 있는 상황인데 즉 나에는 지금 K 그리고 I라는 두 개의 이온이 있고 다에서 새롭게 생긴 것들은 가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다에 보시면 PbI2라는 앙금이 생성이 되었고 PbI2 중 I-가 나의 존재를 하므로 가에는 Pb2 플러스 이온이 있었을 것이다 를 체크할 수 있겠죠. 한편 구경꾼 이온을 보시면
나에는 없는 질산 이온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가로부터 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가에는 NO3- 이온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가에 있었던 물질은 질산납이라는 물질이고, Pb, NO3, 2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생성된 앙금이 PbI2이기 때문에 앙금의 색은 노란색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수용액에는 칼륨 이온과 질산 이온이 들어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납 이온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오답입니다. 니은, 나수용액은 보라색의 불꽃 반응이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보라색의 불꽃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칼륨 이온의 특징입니다. 불꽃 반응 색도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 니은은 정답이 됩니다. 디귿, 다에서 생성된 앙금은 PbI2 앙금이고 노란색의 앙금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각각의 물질을 녹인 두 수용액을 혼합할 때 앙금이 생성되지 않는 것을 골라달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앙금 생성 반응을 잘 암기를 해주시고 체크를 잘 해주실 수 있으면 되겠죠. 자, 1번부터 보시면 염화리튬과 질산은에서는 염화은이 생성이 되어봤습니다. 따라서 생성되므로 정답이 될 수 없겠죠. 그 다음 염화칼슘과 질산칼륨 사이에서는 생성될 수 있는 앙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3번에 황산나트륨과 질산바륨 사이에서는 황산바륨이 생성이 되겠죠. 4번에 질산납과 아이오딘과 칼륨은 이제 아이오딘화 납이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도 앙금이 생성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황화나트륨과 염화구리 사이에서는 황화구리가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에도 앙금이 생성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앙금의 이름과 색깔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앙금의 이름 그리고 색깔 모두가 다 잘 맞게 짝지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1번부터 보시면 염화은이라고 하는 앙금이 있고 이름은 맞고요. 염화은의 앙금은 색은 흰색이 되겠죠. 따라서 1번은 오답입니다. 2번 탄산칼슘 CaCO3 맞고요. 그리고 앙금의 색은 흰색이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 정답이 되겠네요. 3번에 황화구리2라고 하였으므로 구리, 황, 화학식 맞습니다. 그런데 불꽃 반응색이 검은색이죠. 그러므로 3번은 오답입니다. 4번에 아이오딘화 납은 PbI2가 맞고요. 앙금의 색이 흰색이 아니라 노란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황산바륨은 BaSO4가 맞고요. 앙금의 색이 노란색이 아니라 흰색이 됩니다. 따라 찾으시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폐수 속에 들어있는 이온을 확인하기 위해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을 넣었더니 노란색 앙금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즉 PbI2 앙금이 생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폐수 속에는 Pb2+ 이온이 들어있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은 세 가지 양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서 각 이온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트륨 이온, 바륨 이온, 은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을 걸러서 과량의 묽은 염산에 넣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앙금이 생성이 되었는데 이 앙금은 염화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은 이온이 걸러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걸은 용액에 과량의 묽은 황산을 넣었더니 앙금 B가 생성이 됩니다. 황산을 포함하고 있는 앙금은 황산 바륨이 되겠죠. 그래서 BaSO4 황산 바륨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앙금 A와 B의 이름만을 물어봤으므로 문제의 정답은 순서대로 염화은, 황산 바륨, 따라서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표는 염화칼륨 수용액, 질산나트륨 수용액, 염화칼슘을 구별하기 위해서 실험한 결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수용액에서는 둘 다 변화가 없었는데 B 수용액에서는 둘 다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되었고요. C 수용액에서는 위에만 흰색 앙금이 생성되고 밑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해당하는 물질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조금은 있는 문제죠. 네,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산 은 수용액을 가지고 있는데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되었다는 것은 염화 은이 생성이 되었다는 말이 되겠고, 비수용액에는 Cl-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탄산 나트륨 수용액에서도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탄산 칼슘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적어볼까요? 자, 그러면 탄산 칼슘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칼슘 이온이 B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CaE+도 들어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B 수용액은 CaCl2, 즉 염화 칼슘 수용액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C 수용액에서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Cl- 이온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탄산 나트륨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므로 최소 칼슘은 들어있을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기를 좀 소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염화 칼슘이 들어있는 비수용액은 2번 또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에 염화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며 칼슘은 들어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염화 칼륨이 염화 이온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2번이 지워지고 3번만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할 때 이제 A를 보시면 A 수용액에선 둘 다 변화가 없으므로 A 수용액에는 염화 이온도 들어있으면 안 되고 칼슘 이온도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의 질산 나트륨은 올바른 선지가 되겠죠. 따라서 19번에 찾으시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입니다. 다음은 미지의 물질 X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한 결과이다 그랬는데, X에 질산 칼슘을 넣었더니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칼슘 하면 탄산 칼슘이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체크하셔야 되고, 물질 X에는 즉 탄산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한편 물질 X에 불꽃 반응 실험을 했더니 노란색이 나타났습니다. 노란색은 나트륨 이온의 특징이죠. 따라서 나트륨 이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탄산 나트륨이 정답이 되겠고, 정확한 화학식은 Na2